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전반 우리 정백기 교수님 개인 사정으로 공백이신 게 있잖아요. 갑자기 제가 그 자리를 메꾸게 되어서 어깨가 아주 무겁습니다. 정백기 교수님이랑 저랑 특별한 인연이 있거든요. 언젠가 하면요. 1999년도에요. 25년 전. 그러니까 99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서울 강남에 방문각 강의를 초청받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25년 동안 서울에서 계속 학교는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강남에 그 뉴욕제가 유명하잖아요. 코너만 딱 털면 학원이 나와요. 5층에 있는데요. 그 학원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교는 선생님이 3명이에요. 3명인데 그 중에 2분이 저하고 정백기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 교수님하고 인연은 그때부터 처음에 이제 접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전 수업 끝나면 저심 때 얘기를 많이 나누거든요. 계속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저보다도 인품이 훨씬 더 좋으시더라고요. 저보다도 강의도 훨씬 더 잘하시고요. 예, 뛰어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마침 또 제가 강의를 이렇게 이어받게 됐는데 어깨가 무겁지만 잘 믿고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이 교재 있죠. 기본서요. 여러분 정말 좋아요. 비록 수험서지만은 이 책이 서점에 책으로 친다면요 거의 베스트셀러급입니다. 또는 스테디셀러. 수많은 학교는 책이 있지만은요 원래는 기본서는 처음에는요 제가 쓰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정 교수님께서 오전만 수업하시겠다 하면 또 책을 써야 되거든요. 제가 양보를 해드렸던 거예요. 근데 책을 보니까 웬걸 저보다 훨씬 더 잘 쓴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기본서가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은요 공인모 학교론 기본서만큼은 탁월합니다. 아주 보기 편하고요. 또 필요 없는 다 빼버리고 심에 꼭 필요한 것만 아주 짧게 잘 적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어떤 책 보지 마시고요. 요 기본서 이것만 계속 회도수를 늘리세요. 늘리는 만큼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학교론 가장 중요한 게 기본서거든요. 기본서 최대한 3월, 4월, 5월, 6월 반복하시고요.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공인모에서만 책을 안 썼어요. 여지껏 3년째 안 썼지만 그래도 25년 강의하면서 공인모 이전에는요 제가 자존심이 있어서 제가 기본서 안 쓰면 강의를 안 했었습니다. 20년 넘게 기본서 쓰고 문제집, 모의고사, 요약집 전부 다 대표 강사로서 강남, 종로, 노량진 또는 이제 주안, 부평, 부천의 송내역, 의정부, 평촌 또는 안산 3번 수도권은 웬만하면 20넘게 강의했으니까 일단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요 끝까지 좋은 결과를 얻으실 거예요. 한 번 더 강조하지만은요 학교로만큼은요 다른 어떤 책보다도 기본서 많이 보세요. 분명히 도움될 겁니다. 자, 3월달 제가 공인모 게시판을 보니까요 이런 글들이 보여요. 이야, 3월달부터 처음 공부하는데 과연 동착격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동착격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근거를 들어볼게요. 자, 보시면 지금 3월달입니다. 자, 3월, 4월, 다음에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자, 2개월 과정이니까 4과정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강의를 들으시잖아요. 자, 강의를 들어요. 3월, 4월 한 바퀴 듣고 5월, 6월 또 강의 듣고 7월, 8월 문제풀이 과정 듣고요. 9월, 10월 마무리하고요. 미리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강의만 열심히 듣게 되면 시험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강의 듣고 반드시 복습하세요. 강의 듣고 복습하고 강의 듣고 복습하고 강의 듣고 복습하고 복습해야 됩니다. 한눈에 보이죠?
몇 회독입니까? 8번이요. 8회독입니다. 자, 지금부터 강의 제대로 집중하시고 복습만 하더라도 8회독인데 우리 시험요. 8회독만 하게 되면 1차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3월서부터 공부하는데 절대 동차격 문제 없습니다. 조건은 뭐지? 강의 듣고 복습하고 언제까지? 시험 칠 때까지 8회독. 합격은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세요. 동차 전혀 문제가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는 학교를 수업하면서 수업하기 전에 딱 5분 정도 항상 책 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업 중에 잡담하고 농담하는 것보다도 이 책 한 권 짧게 소개하는 것이 더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고 공부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혼자 있는 새벽 4시의 힘. 저자가요. 김세희 씨가 되고 지금은 40대 중반일 거예요. 그리고 닉네임은 새빛이라고 이름 중간에 빛자만 들어가요. 새빛이. 예. 이분이 선책을 제가 완독하면서 굉장히 느낌이 좋았습니다. 왜? 여러분과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참고로 이분을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이분은 워킹맘이에요. 처음에는 24살 때 공무원 시험을 쳐요.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 생활을 꾸준히 하면서 결혼하고요. 애들도 낳고. 하면서 애들 키우랴, 공무원 생활하랴, 계속 그 생활이 반복되는 거예요. 10년 넘도록. 근데 공무원 생활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생활이 늘 다른 게 쳇바퀴 돌리시요. 반복되잖아요.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가 39세. 그러니까 40세 전입니다. 38, 9 됐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30대, 40대 계시죠? 그러니까 30대 후반에 40세가 덜 되어서 나 이제 인생 이렇게 안 살래. 인생에 의미가 없어. 그래서 드디어 이때부터 생활을 딱 하나만 바꿔요. 딱 한 가지. 그러니까 직장 근무하고 그리고 저녁에 애들 키우고요. 육아맘이자 워킹맘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4시간이 너무 없는 거야. 그래서 4시간 누구도 말리지 않는 4시간을 만들자.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새벽 4시입니다. 새벽 4시. 그래서 새벽 4시에 무조건 일어납니다. 기상을 해요. 언제까지? 아침 7시까지. 몇 시간? 3시간. 그러니까 이 3시간만큼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3시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거 주로 공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올인하고 몰입하고 집중합니다. 중요한 것은 얘가 중요해요. 5년. 새벽 4시에 아침 7시에 몇 년 동안? 5년 동안 계속 했습니다. 그 5년 만에 물론 공무원 직장 근무하고 애들 키우고 그 와중에 자기만의 시간을 확보해 왔는데 5년 동안 달라진 게 있습니다. 5년 만에 뭐가 달라졌느냐? 3권의 책을 씁니다. 3권의 책. 그래서 이 책은요, 이분이 쓴 3번째 책입니다. 저는 이분 쓴 책은요, 3권 다 읽었고, 그 중에 2번째 책은요,
제 사무실에 별도로 늘 비치를 해두고 있어요. 그래서 자, 순수한 요 3시간 시간만으로 오로지 책을 3권 쓰고요. 그리고 법인, 사업하는 거죠. 2개 법인 회사의 대표가 되었어요. 그리고 부동산 강의를 합니다. 무슨 강의죠? 실무 강의. 게다가 유튜브. 유튜브는 이제 이분 검색하시면 나와요. 보시면 돼요. 유튜브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유튜브 구독자가 몇 명? 10만 명 넘어갑니다. 한 10만 8천 명 될 거예요. 네. 유튜브 구독자가 10만 명 넘어가더라. 워킹맘으로 오로지 4시간 호흡한 것이 새벽 3시간 만약 이렇게 많은 걸 이룬댔습니다. 저는 이걸 강조하려고요. 5년 만에. 여러분도 지금부터 5년이면 다 이룰 수가 있거든요. 합격부터 책도 쓰고요. 유튜브도 하면서 예.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힘을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되면 미라클 모닝이죠. 아침형 인간. 뭐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느냐.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할 것이 바로 이해가 돼요. 바로 최고의 수면법입니다. 저자는 스미마 려 씨가 되고요. 이 책도 아주 팁이 좋아요. 네, 내용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 책이 강조하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오로지 한 가지. 여러분 잠 몇 시간 자세요? 7시간, 8시간, 6시간? 저는 보통 7시간 안팎입니다. 평균. 그런데 이 저자는요. 잠자는 시간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숙면이다. 푹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한마디로 숙면을 강조합니다. 숙면을 하게 되면 하루가 컨디션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컨디션 좋은 하루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먹는 것보다 숙면이 더 중요하다. 숙면. 여러분들 돌이켜보세요. 숙면 하십니까? 안 될 때가 많잖아요. 내가 숙면이 안 된다면 이 책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주로 미라클 모닝 아침형 인간보다는 얘를 강조하죠. 그래서 주로 저녁형보다는 아침형을 강조합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저녁형이에요. 주로 새벽 3시 잠을 잡니다. 아침에 9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도 실무하거든요. 사무실 좀 늦게 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드니까 그다지 좋지가 않더라고. 저는 이제 아침형으로 바꿔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형인데 아침형으로 5년 만에 이렇게 많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혹시 저처럼 저녁형이 있다면 저랑 같이 습관을 조금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요. 저는 저녁형이지만은 제 습관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중에 하나, 첫 번째, 제가 고질적인 습관 중에 하나가 잘 적에 침대에서요. 스마트폰을 봅니다. 잠잘 시간에 유튜브를 보고요. 틱톡을 보고 뉴스 검색하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자, 침대에 누우면 목적이 뭡니까? 휴식. 쉬어야 돼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쉬는 게 아니고 휴식이 아니고 긴장. 잠이 올 리가 없습니다. 결코 숙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안방에서
침실에서는 스마트폰은 아예 보지 말자. 서로 습관을 바꾸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절대 침실에서 스마트폰은 과감히 꺼내야 됩니다. 뭐 때문에? 숙면을 위해서. 다음날 하루 종일 좋은 컨디션을 위해서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숙면을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위를 비우세요. 얼마? 3시간요. 가능한 자기 전 3시간은요, 안 먹는 게 좋아요. 저는 이건 잘 지키고 있거든요. 예. 그 전에 뭔가 간식하고 먹고 자게 되면 아침에 더부룩해요. 속이 안 좋아요. 가능한 3시간 전에 속을 비우자. 그 스페인의 유명한 축구팀 있죠. 레알 마드리드. 철칙이 있어요. 모든 선수는요, 자기 전 3시간 전에는 먹지 말라고. 절대 먹지 말라고. 왜? 숙면이 안 되니까. 어느 한 선수가 손을 들어요. 질문합니다. 그러면 늦게 먹으면 어떡합니까? 늦게 먹어서 그럼 3시간 뒤에 자. 속을 비우란 말입니다. 왜? 숙면, 내일을 위해서요. 바로 컨디션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요. 폼플러. 아는 분 아실 거예요. 저도 폼플러는 원래부터 쓰고 있습니다. 고증 지났어요. 폼플러 하게 되면 이거 아시죠? 베개는 아닌데 길다랗게 생긴 몸 푸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누워서 밀면서 등도 풀고 허벅지도 풀고 폼플러. 저는 원래부터 처음 써봤습니다. 우리 애가요, 운동을 잘하니까 얘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아빠, 이걸 몸 풀으라면서. 안 쓰다가 이 책을 보니까 정말 도움되더라고요. 저는 자기 전에 2번, 3번 항상 어깨, 등, 허벅지, 폼플러로 2, 3번 풀어줍니다. 아침에 깨자마자 스트레칭, 깨자마자 폼플러 씁니다. 정말 몸이 좋아지더라고요. 개운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펌플러로 몸을 풀게 되면 이것도 숙면, 좋은 컨디션을 위해서 숙면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요, 정말로 펌플러의 위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면을 통해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 그러면 항상 3년이건 5년이건 여러분들이 이 시간만 완전히 내 걸로 만든다면 여러분은 예전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원래는 무조건 학교부터 하시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좋은 책입니다. 가능한 시간 되시면 꼭 이 책만큼은 읽어보시면서 아침형으로 좀 더 습관화되게 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첫 시간은요. 여러분 프린트 받으셨죠? 그 스탬프로 찍혀져 있잖아요. 몇 장입니까? 총 4장이죠. 4장 중에서 맨 마지막 장 보세요. 4번째. 자, 4번째 장 보시면 학개론 최근 3년간 기출 경량 분석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최근 패턴을 알아야 됩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첫 시간은요, 지금부터 30분 동안 자, 최근 기능이 뭔지, 어떻게 공부하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표가 자, 앞뒤면 다 나와 있죠. 그러면 앞 페이지 보시면 학개론은 크게 3편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제1편 부동산학 총론입니다. 다음에 2편 강론이고요. 뒷페이지 보시면 3편 감정평가론입니다. 자, 이 중에서 1편 보시면요.
먼저 1편. 자, 총론 파트는요, 총론 제목에다가 이렇게 적어줄래요? 괄호 3 적어주고요. 그러니까 최근 시험은요, 늘 세 문제가 나요, 세 문제. 그 목차를 보시면요. 자, 1장 부동산 개념과 분류, 2장 부동산 특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 3년 하게 되면요. 32회, 33회, 34회가 나옵니다. 자, 참고로 32회, 33회, 34회예요. 최근 학교론 시험 흐름은요. 32회 시험은요. 쉬웠어요. 쉬웠다. 다음에 33회. 보통입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고 보통 수준. 34회. 작년시험은요. 꽤 어려웠어요. 그러니 보입니까? 쉽다, 보통이네, 더 어려워지겠네. 올해 시험은요. 어떻게 될까요? 올해 시험은 요겁니다. 올해 시험. 왜? 제 강의를 30년 가까이 했으니까 환히 보이거든요. 그러니 적어도 여러분들이 올해 시험을 예상하려면요. 작년 시험 분위기를 파악하시면 돼요. 작년 시험은 의외로 학교론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렵다가 또 쉬워지는 않습니다. 특히 현 정부가 또는 협회에서 큐닛에서 기준이 뭡니까? 상대평가 아닌 마당에 자기들 많이 뽑을 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로만큼은 이제 작년 기준입니다. 이렇게 준비 안 되면요. 큰 코 다칩니다. 제 경우는 틀림없이 올해 학교로서는 쉬울 수가 없다. 작년 4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최근 3년 패턴을 봤을 때 올해 역시 학교는 절대 느슨하게 마음 놓으시면 안 돼요. 학교는 까다로워질 겁니다. 올해 시험은요. 그렇게 전망하시고요. 자, 그러면 총론 파트가 세 문제인데요. 먼저 32회 때 보게 되면 개념과 분류에서 2문제 나왔죠. 특성 1문제 나왔고요. 합해서 몇 문제 나왔다? 3문제. 33회. 자, 1장에서 3문제 나왔네. 특성에서 1문제. 4문제가 나왔죠. 1문제 더 나왔습니다. 34회 3문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3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시험도 개념과 분류에서 보통 2문제가 나오고 특성에서 1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2편 내려가요. 강론. 자, 강론 파트가 총 6개 장인데요. 1장 부동산 경제론, 2장 부동산 시장론, 3장 정책, 4장 투자론. 뒷페이지 보시면요. 5장 부동산 금융, 그 다음에 6장 개발 및 관리론입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그러면 강론 파트가 우리 출제 비중은요, 거의 85%죠. 대부분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1장. 자, 부동산 경제론은 크게 목차가 2가지다. 1번 수요 공급 이론, 2번 경기 변동입니다. 먼저 1번 수요 공급에다가 숫자를 적어줄래요? 바로 4에서 5 적어주세요. 보통 4문제, 5문제가 나와요. 일단 자, 목차마다 5가 나왔다 이러면요 핵심 단어입니다. 5문제. 그래서 자, 1장 제목에다가 별표하시고요. 별표. 5문제라면 핵심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를 보세요. 32회 때 총 몇 문제? 5문제죠. 32회 때 균형과 결정 화살표 2문제 나왔습니다. 총 5문제가 나왔고, 다음에 33회 4문제가 나왔고, 34회 4문제 나왔고, 나왔네. 너댓 문제. 보통 너댓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자, 여기서 잘 보시면요. 별도로 괄호 전화기 그림 보이죠? 또 단어가 굵잖아요. 굵은 글씨. 자, 굵고 전화기 있는 요 단어가 뭘 가리킨다? 계산 문제. 전화기 하게 되면 대개 다이얼에 숫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계산 문제를 말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32에 있던 계산 문제가 두 문제 나왔네요. 탄력성과 균형 가격. 33에 탄력성과 균형 가격. 한눈에 보이잖아요. 작년 시험은 한 문제밖에 안 나왔네요. 뭐? 균형 가격. 그러면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자, 수요와 공급에서는 필히 탄력성과 균형 가격은요. 계산 문제가 늘 나와. 그래서 수요 공급은 늘 탄력성과 균형 가격은 계산 문제를 대비하자. 34에 보세요. 균형 가격만 나왔잖아요. 탄력성 계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무슨 말이지? 올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작년에 안 나오기 때문에 올해 지켜보세요. 작년 출제도 올해는 낼 수밖에 없거든요. 올해는 탄력성 굉장히 계산 문제가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문제가 빤히 보이거든요. 그래서요, 항상 여러분들이 수요 공급하게 되면 계산 문제 유형 두 가지. 탄력성과 균형 가격은 항상 대비를 하세요. 다음에 목차 2번 부동산 경기 변동입니다. 자, 경기 변동은요. 괄호 1 적어주고요. 약해요. 주로 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가 나와요. 32 때는요. 전화기네. 계산 문제. 거미집이론 계산 문제가 한 문제 나왔고 33에는요. 경기 변동 종합 문제가 한 문제 나왔고 작년 시험 34에는요. 거미집 모임 이론 문제가 한 문제 나왔고 경기 변동은 주로 한 문제가 늘 나오는구나. 경기 변동은요. 전반적으로 문제가 쉬워요. 예. 나왔다면 무조건 득점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2장 넘어가죠. 시장론. 먼저 1번 부동산 시장 그리고 2번 입지 공간 구조입니다. 부동산 시장에다가 괄호 적어줄래요? 이렇게 1에서 2 적어주고요. 주로 한 문제가 잘 나오는데 두 문제가 나올 때도 있더라. 그러면 출제 흐름은요. 32 때는 효율적 시장 한 문제 나왔죠. 33에 두 문제 나왔네. 부동산 시장의 특성 이론 문제와 정보가치 계산 문제 두 문제가 나왔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시험은 0이다. 안 나왔잖아요. 무슨 말이죠? 올해 시험은 다시 한 문제는 나와야 되겠네. 왜?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올해는요. 시장은 거의 한 문제가 나온다고 보세요. 다음에 2장입니다. 입지 공간 구조론. 여기다가 괄호 3에서 4 적어주고 생각보다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안 나왔거든요. 최근 패턴이 이제 얘가 자꾸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선호 문제. 그러면 32회 때는 총 4문제가 나왔고 33회에 5문제가 나왔고 34회 기가 막히죠? 6문제. 그래서 자 입지론은요. 작년에 6문제는 한마디로 과했다. 오버했어요. 원래는 좀 다운돼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5문제, 6문제 나온 게 제가 보기에는 출제원들이 자기들 성향이 이번 전공입니다. 이분들이 주로 입시 쪽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었던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주로 4문제 전후입니다. 선호 문제. 자, 그러면 32회 때는요. 4문제 중에서 또 전하게 보이죠? 계산 문제, 입지계수. 33회 계산 문제는요. 또 전하게 있죠? 소매인력 법칙. 34회 때는요. 확률 모형과 입지계수. 다 나왔네. 그러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입지계수 중요합니다. 소매인력 법칙, 확률 모형. 이걸로 끝. 그래서 입지론 하게 되면 계산 문제는 다 나와 있어요. 유형 3가지.
입지계수, 소매 인력 법칙, 확률명입니다. 얘만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항상 계산 문제가 한 문제는 꼭꼭 나오더라. 여기서 나오면요, 충분히 득점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3장 부동산 정책입니다. 자, 출제 문항수는요. 자, 5. 자, 주로 이제 4문제에서 5문제. 주로 5문제가 잘 나와요. 4문제. 그래서 목차가 그게 5번까지죠. 자, 1장 부동산 문제, 2장은요 정책과 의의가 나오고요. 다음에 3장 토지정책, 4장 주택정책, 5장 조세정책입니다. 32회 때 4문제가 나왔고요. 33회 때 4문제, 34회 작년 시험 5문제. 그래서 4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때 정책에서 무려 8문제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8문제가. 오버했지만은요. 보통 4문제다. 그러면 정책에다가 다시 5문제 잡게 되면 핵심 단원이지. 정책 앞에다가 또 별표하시고요. 핵심 단원. 그러면 정책을 한눈에 보시면서 전화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얘는요, 계산 문제가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잖아요. 계산 문제와는 거리가 멀다. 다음에 4장 부동산 투자론. 자, 문항수는요, 괄호 6에서 7 적어주고, 이러면 진짜 중요하네. 앞에다가 또 별표. 핵심 단위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목차를 보시면요, 1장 투자의 의, 2장 투자의 위험과 수익, 3장 포트폴리오, 4장 화폐 시간가치, 5장 투자 분석 기법인데요. 여기서 7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32회 때 몇 문제? 6문제. 33회 때 몇 문제? 5문제. 작년 시험은 몇 문제? 무려 8문제.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산 문제를 보자. 전화기 보시면요. 32회 때는 투자 분석 기법 전화기, 화폐 시간가치 계산 문제가 2문제 나왔고, 33회 지분 수익률 계산 문제, 순소득 성수 2문제가 나왔고요. 34회 때는요, 무려 4문제죠. 투자가치 계산 문제, 부채 감당률, 세후 현금 성수, 투자분석 기법 무려 계산 문제가 4문제씩이나 나왔네. 그러면 작년 시험은 또 8문제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올해 시험은요, 적어도 1문제, 2문제 다운돼야 됩니다. 다시 몇 문제? 6, 7개 나와야 됩니다. 8문제는 많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보더라도, 투자는 무조건 계산 문제는 기본적으로 2문제는 나오네. 2문제. 작년에 4문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수업할 적에 항상 제 수업 패턴은요, 기출문제만 철저히 분석합니다. 왜? 나온 데서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도전을 하게 되면 주로 늘 제가 강조하는 게 계산 문제는 2문제 아니면 3문제를 준비하세요. 2-3문제. 그래서 늘 2-3문제를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봅니다. 뒷페이지요. 자, 5장 부동산 금융. 자, 문항수 적어줄래요? 5에서 6 적어주고요. 얘도 5문제 이상이네. 앞에다가 별표합니다. 핵심 단어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목차가 5개 나옵니다. 1장 금융 개설, 2장 저당 대출 제도, 3장 저당 유동화 제도, 4장 한국주택금융공사, 마지막으로 5장 공급자 금융입니다. 자, 문항수 보세요. 32회 때 몇 문제? 6문제. 33회 때 6문제. 작년 시험은요, 겨우 3문제. 무슨 말이죠? 작년에 출전들이 금융하고는 거리가 멀었나 봐요. 왜? 6개 나와야 되는데 꼴랑 3개밖에 안 났으니까. 무슨 말이죠? 올해는요, 다시 업됩니다. 몇 문제? 2개, 3개 더 나와야 돼. 작년에 적게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금융에서 적게 나왔고 투자에서 오버되었거든요. 그러면 계산 문제 보세요. 32회 때 전화기
원광균등 상환 계산 문제. 33회 때 대출 잔액 관한 계산 문제. 그러니까 금융에서도 계산 문제가 몇 개는 나와? 한 개는 나와. 그러니까 금융에서 계산 문제가 대수 문제 나온다면요. 이런 전제일 때 계산 문제가 늘 안 봐주고 한 문제는 꼭 묻더라. 금융도 계산 문제를 대비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시험 문제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다시 2문제 이상은 없된다라고 예상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6장 개발 및 관리로입니다. 이 파트가요. 흐름은 4가지. 1장 부동산 이용활동, 2장 개발활동, 3장 관리활동, 4장 마케팅활동. 이 파트가 의외로 출제 비중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1장 이용활동은 최근에 0 안 나왔잖아요. 최근에 계속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계속 출제가 안 되어서 저는 앞으로 수업하더라도 얘는요 건너뛰는 거예요. 안 나오니까. 그래서 언제 설명한다? 7월 8월 문제풀이 들어가서 문제 풀면서 바로 정리할 거예요. 왜? 얘는요 최근에 계속 제로 안 나왔거든. 그러니까 가볍게 보시면서 막판에 한번 들어버리면 끝내버리는 거예요. 비중이 가장 떨어집니다. 다음에 2장 부동산 개발은요. 이렇게 2 적어주고. 개발은요. 과거 시험은 2문제가 잘 나와서 심지어 3문제까지도. 근데 최근 패턴은요. 얘가 조금 이상하죠. 32회 때 2문제 나왔고 33회 안 나와서 작년에 1문제. 그러니까 의외로 개발 파트가 최근에 주점들이 좀 더 관심을 몰려고 있구나. 그렇지만 개발은 항상 한두 문제는 꼭 나오는 전제에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한두 문제. 다음에 3장 부동산 관리. 관리는요. 괄호 1 적어주고요. 관리는 보통 한 문제입니다. 한번 보세요. 32회 때 관리가 0 안 나왔잖아. 안 나오고 33회 위탁관리 한 문제 나왔고요. 작년 시험은 관리 방식과 비율인대차 계산 문제 2문제가 나왔네. 관리가 2문제는요. 오버한 거예요. 다시 관리는 올해 시험은 한 문제로 원위시 되든지 아니면 안 나오든지. 원래 2문제 안 나와요. 올해 시험은 안 나오거나 한 문제든지 다시 원위시 돼야 됩니다. 다음에 4번 부동산 마케팅. 괄호 1 적어주시고 한 문제. 그러니까 계속 32에 한 문제, 2문제네. 2문제 많이 나왔네. 2문제 나오니까 다음 보세요. 다음에는 한 문제. 작년에도 한 문제. 보통 이제 한 문제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한 문제를 예상하시고요. 마지막으로 3편 감정평가입니다. 문항수 적어볼까요? 6에서 7 적어주고요. 감평은요. 무조건 6문제 출발입니다. 무조건. 그러다가 한 문제 더 추가 가능하고요. 5문제 넘잖아요. 어떤 단어는 핵심 단어 별표. 거기에 3개 파트죠. 1장 감평 총론, 2장 삼방식, 3장 감정평가 규칙, 그리고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그러면 목차가 3개입니다. 1장이 감정평가 총론, 2장 삼방식, 3장 규칙하고 그리고 가격 공시제도. 여기서 몇 문제? 6, 7문제. 최근 패턴은요. 최근 패턴은 3방식 그대로 3문제.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 규칙과 공시제도 여기서 주로 2문제. 총론 파트 1문제. 얘가 최근 패턴입니다. 옛날에는요. 규칙과 공시제도가 옛날에는 적게 나왔고
총론 파트가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요, 총론에서 적게 나오고, 오히려 뭐 3장, 여기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더라. 최근 패턴은 이제 3방식이 가장 중요, 다음에 규칙과 공시도 총론 파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32회 때 감정평가 총 몇 문제? 6문제. 33회 몇 문제? 7문제. 작년 시험 6문제. 그럼 보통 6문제, 7문제 나오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3방식. 따라서 목차 2장 보시면요. 3방식이 32회 때 3문제, 33회 4문제, 작년 시험 2문제. 평균 3문제가 나오더라. 그러면서 전화기 보세요. 계산 문제. 아, 여기서 계산 문제가 또 나오네. 32회 때는요, 계산 문제가 2문제, 수익가격과 공시지가 기준법입니다. 33회 몇 문제? 2문제,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가격입니다. 작년 시험은요, 34회 공시지가 기준법, 정액법입니다. 몇 문제? 2문제. 자, 그러니까 한눈에 보이잖아요. 3방식에서 계산 문제가 무조건 몇 문제 나와? 2문제. 2문제. 그래서 3방식 하게 되면요, 무조건 뭘 준비하자? 얘는요, 계산 문제. 계산 문제를 집중해야 됩니다. 그럼 다시 잘 보세요. 33회 때 보시면 계산 문제가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가격 나왔잖아요. 뭐가 빠졌다? 원가법이 빠졌거든요. 제가 33회 때 강의하면서는 꼭 신경 쓰세요. 다음 해에는 분명히 원가법 나옵니다라고 못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보세요. 34회 때. 정액법이 원가법이잖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 시험은요, 공시지가 기준법하고 정액법이잖아요. 뭐가 빠졌다? 수익방식. 수익방식 빠졌네요. 올해 지켜보세요. 수익방식 나옵니다. 항상 우리는 예상을 잘해야 돼요. 자, 그래서 감정평가론만 나왔다면 특히 3방식은 계산 문제를 집중하고요. 그리고 특히 3장 감정평가 규칙과 가격 공시주도 꾸준하게 2문제는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프린터 보시면서 학교내 최근 3년간 기출기능 분석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총 전체로면서 문제가 최근에 어떻게 나왔는지 이 패턴이 올해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많이 난 부분들은 조금 문제를 줄이면 되고, 금년처럼 3문제 나와서 적게 난 부분들은 업시켜야 되고, 다시 또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크게 2가지인데요. 제가 분명히 별표 몇 개 보이잖아요. 첫 번째가 뭐지? 수요, 공급. 2번째는요? 정책. 3번째? 투자론. 4번째? 금융. 마지막으로 감정평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학교는 가장 중요한 게 크게 5가지입니다. 5가지. 첫 번째가 수요 공급 이론. 두 번째가 부동산 정책. 세 번째가 투자론. 4번째가 금융. 5번째가 감정평가입니다. 얘가 무조건 5번째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파트에서 매년마다 예배가 없습니다. 가장 적게 나와. 몇 문제? 25문제. 아니면 30문제. 다시 말하면요, 3분의 2 이상입니다. 학교는 40문제 가운데 최소한 3분의 2 이상은요, 핵심 파트 여기서 출제가 돼요. 그리고 정책만 빼고, 얘만 빼고요, 나머지는 모두가 전화기 계산 문제. 계산 문제.
샤피셜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 특히 계산 문제가 가장 강한 부분이 바로 투자 도시 문제, 간평 도시 문제. 예. 그래서 학교를 하게 되면요, 이 5개 파트만 잘하면 공부 끝. 그래서 이제 나중에 8, 9월쯤 돼가지고 여러분들 책감사 딱 해보면 실력이 다 나와. 다 나와요. 책을 안 봐도. 기본서가 있죠. 수요 공급, 정책, 투자, 금융, 간평. 중요하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얘만 자꾸 많이 보거든. 책을 딱 보게 되면요, 이 5군데만 손때가 시커멓게 묻어있어. 공부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손때가 묻은 게 없어. 그 사람 편은 가지 마세요. 공부하는 사람이니까요. 항상 공부는 요령 있게. 예. 손때를 묻혀도요. 전부 다 시커매면 안 돼. 예. 얘들을 집중해서 보게 되면요, 학교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음에. 전화기입니다. 계산 문제. 계산 문제. 최근 3년 파트 분석했잖아요. 볼까요? 32회, 33회, 34회.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화기 개수를 다 세어보시면요, 32회 때 몇 개 나왔다? 10문제요. 계산 문제 10문제. 33회 몇 문제? 9문제. 작년 시험 몇 문제? 10문제요.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몇 문제야? 적으면 9문제. 보통은 10문제예요.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문제집 받아보세요. 계산 문제가 10문제라면요, 숨이 콕 막혀버려 그냥. 10문제 장난 아닙니다. 빼곡한 계산 문제가 10문제가 쫙 깔려버리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해. 손도 안 돼. 언제까지? 5월, 6월까지. 답답합니다. 이렇게 중요한데. 그러면서 게시판 글 보게 되면 계산 문제는 찍으세요. 이름으로 거치세요. 말도 안 되거든요. 10문제. 예. 핵심 단어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도 무조건 10문제입니다. 제가 출전 들어가면 더 내겠어. 12문제, 13문제 내겠습니다. 왜? 다 싫어하니까. 예. 그렇게 내고 말이에요. 실제 우리 시험은 계산 문제가 13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되게 많이 나온 적이 있어요. 오히려 계산 문제 이렇게 중요한데 수험생들이 관과합니다. 준비를 안 해요. 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만큼은 또 전략적으로 공부하자. 전략적으로. 어떻게? 계산 문제는요, 다 아시죠? 3가지. 우리 시험은 문제가 너무 어려워. 상급 아니면 중급, 하급 있잖아요. 그러면 10문제 중에서 10문제를 친다면요, 주로 상급 문제는 한두 문제밖에 안 나와. 상급 문제는요. 나머지 8, 9문제가 전부 다 중하급입니다. 8문제, 9문제가. 한눈에 보이잖아. 그러니까 상급 문제는 쳐다보지도 마세요. 어려운 상급 문제는 절대 손대지 마세요. 가차없이 X. 무조건 찍고 패스합니다. 버려야 됩니다. 왜 버려야 됩니까? 선생이 풀어도 10분 더 걸려요. 그게 상급 문제예요. 그러니까 상급 문제는 풀다 보면 시간이 너무 걸려. 몇 분? 얘는 무조건 10분 이상입니다. 이런 문제 왜 풉니까? 손대지 말란 말입니다. 실컷 풀어보세요. 틀려보세요. 풀어도 틀려요. 상급 문제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중하급이에요. 80, 90%가.
이 중에서 어떻게 하지? 반타작. 반타작. 4문제, 5문제. 이거 버리고 나머지 중에서 반만 풀어. 4문제, 4문제. 반타작입니다. 적어도 반타작은 돼야 됩니다. 이걸로 끝. 전략입니다. 반타작이 안 나오면요. 개성을 다 포기해버리면요. 정말로 1년 고생합니다. 결과가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계산 문제는 마음 비우고 버릴 거 버리고 상급은 버리고 반타작만 하자. 반만 풀자. 그렇게 전략을 짜세요. 반타작 때문에 나중에 5월, 6월 되면 저 계산 문제 다 뽑아드리거든요. 그것만 푸시면 무조건 반에서 나와. 그래서 계산 문제는 항상 마음 비우고 반타작을 하자. 자, 4문제 풀었다고 봐요. 계산문을 풀면 다 정답이 되거든, 거의가.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찍어야지. 5개를 찍어도 1개는 맞겠지. 그럼 반타작 틀림없이 되는 거잖아요.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 자, 결국 핵심 파트, 이론 파트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론, 얘는 계산 문제. 이론과 계산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은요, 이런 문제가 몇 문제? 30문제. 또는 31문제. 이런 문제가. 여기서 욕심은 확보하자. 이것도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30개 중에 24개 맞는 게 60점이지. 그러니까 공부 제대로 체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기본 60점 따고 들어가고 계산 문제 10문제 중에서 몇 개 반타작 4개만 맞춰도 몇 점? 10점. 요 전략입니다. 합하니까 몇 점이에요? 70점. 70점. 그래서 재수만 지금부터 잘 따라오시면요. 강의 듣고 복습하고 강의 듣고 복습하고 계속 따라오시면요. 웬만하면 얘는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그러면요. 학교는 70점 넘어가면 1차가 든든해집니다. 왜? 민법은 그보다 조금 더 못해도 되거든. 민법을 예를 들어서 55점이 나왔대. 학교론이 몇 점? 70점이다. 평균 62.5점이에요. 절대 계산 문제는 버리지 마세요. 버리시면 안 돼요. 내 실력으로 반타작. 4개는 맞춰, 4개는. 4문제, 5문제. 그런 분들이 따라오니까 전부 다 7개, 8개 풀더라고요. 풀더라고. 그래서, 자, 첫 시간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할 수 있어요. 왜 할 수 있죠? 동차를 왜 할 수 있지? 지금부터 따라와도 몇 해도 강의 듣고 복습하니까 8번은 8회도 하잖아요.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학교론만큼은 이론 문제 60점, 계산 문제 10점, 합해서 몇 점? 70점. 안전합니다. 그리고 민법은 좀 더 편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첫 시간 3년치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 다지시고 힘내시고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 첫 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